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도 열리는데요.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이 라이브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종목 상담도 이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214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약보합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2133 장 초반에 저점 찍고 2152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2150선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생겼나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여전히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좀 개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기관이 지금 532억 원 매수 여전한데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 물량은 51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219억 원 매도 물량을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30포인트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데 장중에 730선도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의 낙폭이 훨씬 큽니다. 737부터 729까지 그대로 수직 낙하한 뒤에 730대까지는 소폭이나마 지금 만회를 하긴 했는데 이렇다 할 반등의 모멘텀은 지금 현재는 오늘 시장에 없어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개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1,095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인데 연기금이 지금 26억 원 매수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시장은 내리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34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원 10전 상승하면서 강달러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확실히 약세장에 돌입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장 초반에 미중 양국이 장관급 무역 협회를 좀 앞두고 다소 이 협상에 대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만 이제 미국 국채금리 반등에 이제 성공하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 또한 높아지면서 다소 좋은 분위기 있었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 이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로 상승장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오후장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섬유의복, 이제 종이목재 유통업 여전하고요. 약세에서는 의약품과 전기, 가스, 화학업이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는 건설업이 매도 우위세, 전기, 가스업이 좀 다소 매수 우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큰 낙폭을 상승장 대비해서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 지수 하락 방어에 개인이 홀로 사자의 힘을 실는 과정에서 오후장 가면서 개인의 이제 매수세가 좀 다소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수 하락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추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불안감에 아무래도 좀 더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세 업종으로는 유통업과 출판, 이제 매체, 복제, 비금속업이 좀 더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섬유의복, 의료기기, 이제 정밀업에서 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이제 통신 서비스 아무래도 5G 앞두고 좀 더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지만 종이 목재에서는 다소 이제 매도를 우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라는 부분이 경기 침체는 이제 악재입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통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황에서 이제 사야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황 끝에 공포로 이제 주식 비중 확대로 다소 어느 정도 이틀 정도 이제 하락장을 다시 반전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오후장에서는 내수 중심의 이런 이제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식자재 쪽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 쪽, 특히나 로봇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쪽을 좀 더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나무 업종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종목으로는 로보스타 추천드립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정부 들어서 로봇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라는 이유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실제로 이전부터 이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로서 실제 LG 산전 출신의 이제 로봇 엔지니어들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있고 특히나 이제 1997년 외환위기로 이제 LG 산전이 로봇 사업부를 구조정을 했을 때 이 당시 임직원이 퇴직금을 모아서 만든 그렇게 설립된 회사로서 이 본질적으로 이제 기타 따라하는 그런 회사들과 좀 차별화된 실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제조용 로봇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이제 국내 산업용 로봇 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하고 실제 작년 7월에는 이제 LG전자 인수된 후에 LG그룹 관련 매출이 더해지면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실제 성장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올해만 해도 LG전자, LG 디스플레이에 총 200대 이상의 로봇을 추가 공급 예정이면서 LG화학에도 2차 전지 배터리 공장 증설에 따라서 로보스타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LG 생활건강이라든지 LG 하우시스에도 로보스타의 로봇이 그런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나 거기에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전반적인 섬유식 음료 산업에 로봇 공급한다라는 이런 정부 육성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이제 정책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진정세 어느 정도 울렁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보신다라고 하면 오후장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로보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소장님부터 바로 오늘 준비된 종목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자 미세먼지 테마주가 주도권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런 반복되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것도 왜 보존을 하겠어요? 아픈 역사인데. 그런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자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자 그런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똑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혹은 똑같은 먹잇감이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과거에 있었던 사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수소차 테마니 남북경협 테마니 예전에 더 돌아가면 자전거 테마니 정치인 테마니 수많은 테마가 탄생하고 빚과 암을 주면서 다 거쳐갔지만 결국에 구조는 똑같아요. 뭐냐면 1등이 주도를 하는 구조,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2, 3등, 그러다가 또 주도권 싸움으로 펼치고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고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후발주를 하더라도 1등주, 2등주는 무조건 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싸움을 하기 전에 1등주가 탄생할 때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오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공기가 나빠지면 공기청정기를 일단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나갈 땐 마스크를 쓰죠. 그거 위주로 움직이다가 그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정책 수혜주가 나와서 오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의 대책이 나오면 기업의 대책에 따라서 오르는 거고, 어떤 미래의 제도라던가 미래에 해야 될 협약들에 관련된 게 오른다. 그래서 그런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정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뱉어 보세요. 한번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사람 빼고는 사고가 거의 비슷해요. 일반인들의 평균을 내보면 비슷하게 수렴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도 있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평균을 내보면 생각이 비슷하고, 그럼 대부분 내뱉는 거를 평균을 내보면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일들은 대부분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그게 그냥 실현이 된다니까요. 뭐 공기청정기가 내 옆에 있어요. 공기청정기 관련주가 올렸어요. 내가 미세 필터를 갈았어요. 공기청정기가 오래돼서 공기청정기 필터가 올라요. 마스크를 쓰고 나갔어요. 마스크주가 올라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일.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을 뜯어 고쳤어요. LPG 관련주가 올랐어요. 정부에서 또 공기청정기를 대량으로 공급한대요. 그럼 학교나 이런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는 공기청정기 업체가 올라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기청정기 한 대를 놨으니까 두세 대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번엔 주방 공기청정기를 놔야 돼요. 주방 공기청정기가 오르네요. 그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가 공기청정기 만들고 크린앤사이언스가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들어서 그게 그 대장주로 가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둘 다 3만 원대 마디스트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쉬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 놨어요. 두 대 놔야 되잖아요. 공기청정기가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고, 필수 과정 안에서 또 대수를 눌리는데 지금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 한 대 놨으면 방에도 한 대 놔야 되고, 주방하고 거실 경계에도 놔서 주방에 그 시스템, 환기 시스템에서 그 누출되는 그 미세먼지까지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등어나 어디서 예방 방송을 하던데 직화구이 요리를 해먹지 말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쵸? 그게 직화구이가 뭐 얼마나 미세먼지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화구이를 해먹지 말래요. 그럼 직화구이 해먹지 말라 그래도 직화구이 해먹어야 되니까 맛있으니까 직화구이 해먹는 대신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공기청정기 설치하니까 그게 또 오르네요. 그래서 위니스, 크린앤사이언스, 그 다음에 하츠가 갔어요. 그쵸? 근데 지금 오늘 다 조정이에요. 그 다음 후발로 오르는 게, 오늘 오르는 건 뭔가요? 오텍은 캐리어 브랜드 갖고 있어요. 캐리어 브랜드에서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들 지금 다 번졌어요. 제가 파세코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파세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후발로 결국 움직이는 거 거의 50% 올랐네요. 80% 올랐네. 파세코 결국 급등했죠. 지금 오늘 5% 오르고 있어요. 신일산업도 후발주라고 했죠. 6.44% 급등하고 있고, 웰크론 오늘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지금 마스크 쪽으로. 웰크론 지금 8.90% 올라요. 오늘 태경화학, 인공광호 관련주 드라이아이스 만들면 4.28% 올라요. 이쪽으로 번진 거예요.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하츠가 1등주들을 쉬고 있지만 아예 미세먼지 테마가 완전 꺾일 정도로 급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의 기회가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결국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 돌고 있는 거, 이런 거 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만약 올라타는 거를 반복을 했다면은 이론상 지금 거래소 지수가 폭락을 했음에도 내 계좌는 지금 두세 배가 되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웰크론이 지금 첫 번째 종목인데,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 발령됐어요. 초미세먼지 주의보 지금 기준이 뭐냐면,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 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라고 해서 발령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오전 7시에 75 마이크로그램이었고 오전 8시에 79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7시, 8시 계속 연속 2시간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출근하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나간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웰크론이 예전에도 테마주였어요. 근데 이 진화한 테마주가 됐어요. 왜냐면 웰크론이 예전에 항상 움직였을 때 왜 움직였냐면, 봄철에 이제 중국의 황사가 다가온다고 해서 반짝 봄철 황사 관련주로 올랐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봄철 황사가 그 문제가 봄철 황사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사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세먼지가 사계절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봄철에만 팔던 마스크를 사계절을 파니까 이건 4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화한 마스크 관련 테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신고가를 가버린 거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계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봄철 황사에만 계절적인 테마주로 움직였던 게 이제는 사계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성장주로 변신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손절가 4,8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 칸이 4칸밖에 없어서 이게 더 좁히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했던 또 후발주. 대륙제관도 후발주예요. 대륙제관하고 태양 이런 게 뭐냐, 부탄가스 만들던 회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서 주점에서 뭐 해먹다가 폭발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여름철에 부탄가스 폭발해가지고, 혹은 캠핑장에서 그거 부탄가스 잘못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또 뭐 화상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부탄가스에서 그 안전장치된 부탄가스가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륙제관, 태양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그 캔 만드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졸, 여름철에 뭐 에프킬러나 이런 통들, 아니면 헤어 무스 통, 거기 들어가는 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대륙제 관, 태양 뭐 이런 회사들인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마스크 하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요즘에는 3-4만 원짜리 필터 달린 마스크, 아니면은 막 지금 뭐 3M에서 나온 거 완전히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방독면 같은 것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힘든데 대륙제관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산소캔을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산소캔을 이제 흡입하고 다녀야 되는 시대예요. 이거 무슨 병자도 아니고. 공기청정기에서는 또 에어졸관을 납품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다 찾는 거예요. 주무기가 아닌데 얘네가 하는 사업 위에 부가적인 사업이 연관돼 있네. 이걸 다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지금. 1등주는 이제 저만큼 가 있고 파일을 넓혀 놓은 상태에서 2, 3등주들 혹은 3, 4등주들이 이거 관련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대륙제관도 지금 그 휴대용 산소캔 플러스 공기청정기 에어졸관 두 가지가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손절가 5,3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자, 정다운. 지금 이름이 이 정다운 다운이라는 이름이 좀 안 좋은 뉴스에 나오는데, 정다운이 지금 오늘 6% 오르고 있습니다. 오리고기 만드는 회사죠.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 고등어를 꺼먹고 직화구이 해먹지 말래. 미세먼지가 수백 배로 오른대. 집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밖에도 나가지 말래. 주의보 올라서. 그럼 집에서 그럼 굶어 죽으라는 건지. 근데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래요. 오리고기가 몸에 해로운 중금속 해독 배출 기능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비하기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오리고기 관련주가 오르네요. 이게 완전 이제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정다운은 예전부터 사실 이재명 지금 현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또 그 부분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부분은 오리고기가 미세먼지에 좋다. 이것을 미세먼지 관련주로 또 얽혔어요. 그래서 지금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고점을 다 돌파해 놓은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가 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고점을 돌파해야 될 후발주들이 강력하게 뒤에서 따라오면서 뜨고 있는 상태다. 후발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선도주가 죽지 않는 한 그걸 보면서 후발주를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600원, 목표가 5,000원입니다. 네 번째는 태경화학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후발주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1등주들이 다 날아가서 지금 산 중턱에서 헉헉하면서 쉬고 있는 사이에 뒤따라가는 애들이 그 1등 엉덩이 꽁무니를 보면서 야, 나도 가도 되겠다. 쟤네가 아직 힘이 안 붙인 것 같아. 쟤네는 그냥 쉬고 물 마시고 있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태경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공 강우 실험이 지금 계속될 건데, 이제 어떻게든 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너네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비행기 타고 열심히 가서 구름에 씨앗 뿌리면은 구름이 되겠냐고, 너 하느님이 만든 지금 뭐 그런 걸 사람이 움직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뭐라도 해보는 것 중에 인공강우 해보는 건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구름 안에다가 요오드 화원하고 드라이 아이스를 살포한대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하지만 계속 하는 거죠. 언제든 계속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빗방울 뭐 분무기 같이 살짝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감격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경화학이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한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그 순간적으로 그 얼음보다 훨씬 더 그 차가운 거를 구름에다 뿌리면 순간적으로 응축이 되면서 구름이 뭉쳐지면서 짜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인공강우 실험에 태경화학의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후발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이 선도주가 계속 가면, 쉬었다가 또 가면
또 가면 얘네가 지금 활약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도주가 죽어버리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건데 선도주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주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태경화학 손절가 5,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오늘 지금 20개선을 돌파한 뒤에 오늘 쉬고 있는데 이것도 후발이죠. 후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역사적 신고가를 못 갔기 때문에 후발주예요. 크린앤사이언스, 지금 하츠, 그리고 위닉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지금 다 날아갔어요. 이제 200~300% 갔어요.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개선 돌파해서 머리를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인데 아까 웰크론이랑 비슷합니다. 결국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가 결국 우리가 봄철 중국에 황사 오고 막 송충이 바람에 날라오고 이거 전에 겨울철에 대비해서 잠깐 샀다가 딱 그때 필요한 것만 몇 장 샀다가 쓰고 이제 여름 뭐 가을 겨울에는 경치 즐기러 다니고 막 벚꽃 축제, 단풍 축제, 겨울에 눈 보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스크를 지금 1년치를 준비해야 돼요. 한 계절 걸 준비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거기다가 소모성이라 웰크론, 모나리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소모성 마스크가 지금 계속 엄청나게 팔리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뭐 패션 스타일을 고려한 마스크도 지금 다 출시가 돼서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달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스크가 지금 색깔이 버건디 스타일도 나와요. 청바지 재질로 된 스타일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죠. 이제 어차피 마스크 하고 다닐 거 하얀 거 그냥 하고 다니는 거 뭐 노랗게 묻히지 말고 멋있게 하고 다녀라. 아예 그냥 패션 아이템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게. 공기청정기가 필수 과정이 되듯이 마스크가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패션쇼에 마스크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 웰크론 이런 마스크 업체도 한 계절 그 수요에서 벗어나서 4계절 수요가 다가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 모든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1등주들이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겁니다. 근데 지금 1등주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후발주가 이렇게 순환매가 돌 때 1등주를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4,9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관련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등주보다는 지금 덜 오른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변에 관련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이청훈 본부장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동사는 각종 전자제품의 구동 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 업체고요. 핵심은 카메라 부분입니다. 국내 전략 거래선의 스마트폰 차별화 전략이 카메라 변화로 판단이 되었고 프리미엄 모델에 3개의 렌즈가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요 증가가 완만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것. 결국 상승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77억 원이 났습니다. 매출액의 감소와 단기 순이익의 적자 전환이 된 상황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4,08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40%나 증가한 338억 원줄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 이 종목을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가의 하락으로 고스란히 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10월 이후 반등이 나온 지금이 주가의 바닥권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이 올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주가는 말 그대로 폭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또한 매우 밝은 만큼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는다 하더라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주가의 하락이 충분히 이어졌다는 점. 하지만 올해 실적 기대감이 매우 높기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결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죠. 지난 10월 폭락장 속에서도 주가의 경이로운 반등이 나왔고 거래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이어진다는 점,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매우 가시적이라는 점을 토대로 해당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목표 가격은 19,35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벽산입니다. 건축자재와 도료, 주방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경우 우선은 건축자재 부분, 이 부분은 현재 부산과 대구 등 전국 4개 지점에서 다양한 단열재의 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 부문은 동산 매출의 6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료 부문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공업, 비형용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현재 전국 6개 지점에서 원활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방기기 부문은 비중은 높지 않지만 현재 동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98억 원, 전년 대비 54% 감소할 만큼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주방기기 부문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3,550원, 손절가는 2,6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동사는 GS25와 GS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 유통기업입니다. 올해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죠.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로열티 부분은 산재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생 방안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가맹 로열티로 소폭 낮추되 현재 본사에서 지급 중인 전기료, 영업 활성화 지원금을 폐지하여 가맹 점주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본사 비용 절감 부분을 가맹 점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지금처럼 가맹점의 점진적인 순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편의점에 대한 자율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점 속도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포수는 그래도 약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점포 과밀화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상품력 강화가 이어져 매출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매출액은 8조 5천억 원을 상회하였고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편의점 부분에서는 부문별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영업 손실 폭이 그래도 44억 원 순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편의점이 되겠죠. 탄탄한 수요층과 편리한 접근성을 토대로 편의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GS 리테일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 4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 3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VCNC입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제조와 판매, 화장품에 대한 유통, 판매와 인터넷 상거래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화장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의 경우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가 주를 이룹니다. 판매 경로에 따른 매출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직영점에서의 판매 비중이 57.3% 그리고 수출 비중이 19.2%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해당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습니다. 2004년이 처음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매장의 시장으로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40개국에 총 3,400개에 달하는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상위 화장품 업계에 속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판매처를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돌린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190억 원으로 적자 전환되었고 판관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 그중 숙박, 화장품 관련 종목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인 만큼 거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6,25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각종 고무의 설계,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관련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 종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였지만 성과급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의 발생에 의한 감소액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조 4,56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3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가 되겠죠. 2차전지 관련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지속적인 판매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동사의 경우 음극재와 양극재의 생산 능력 또한 올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음극재에서는 약 1,920억 원 수준의 매출이, 양극재는 2,100억 원 수준의 매출이 기록될 것으로 보이기에 전 시점에서 매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동사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74,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요. 이번 주에 단기 추천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급등했더라고요. 아, 계속 가네요, 이거. 지금 마블 팬들은 다음 달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캡틴 마블 개봉했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10년사 마블의 일단락을 일단 지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이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지금 계약 관계에 따르면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지금 뭐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마 다 지금 일단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세대 교체가 되고 캡틴 마블 중심의 어떤 영화가 펼쳐지는데, 근데 그 팬들 입장에서는, 배우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월트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블이 소니를 인수해서 스파이더맨을 어벤져스에 합류시켰고, 근데 월트 디즈니가 또 21세기 폭스를 샀어요. 근데 엑스맨도 있고 판타스틱 포도 있고, 그 원작 코믹스에서 이루어졌던 그 조합들을 지금 다 구성해서 다시 어벤져스보다 더 큰 어떤 세계관을 그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배우 팬들로서는 아쉬울 수 있는데,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는 월트 디즈니의 그 어떤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시험을 통과해서 협약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월트 디즈니가 지금 픽사, 그렇죠? 무슨 소니, 마블, 21세기 폭스 다 먹었으니 앞으로 그려낼 그 영화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기술력이 딸려서 못 그렸었어요. 그래서 원래 더 먼저 나온 영화들이 뭐예요? 슈퍼맨, 배트맨, DC 코믹스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블이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뭐 원더우먼이다, 아쿠아맨이다 막 열심히 나오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트 디즈니와 협업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월트 디즈니가 60년대 뭐 그 전에 50년대부터 그렸던 그 만화들의 상상력이 이제 구현될 수 있는 기술력의 정점에 다다랐 이 시점에 위즈윅 스튜디오가 거기 협약을 맺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나 넓어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공룡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구 그려낼 거예요, 예전의 상상력을. 그럼 그 상상력을 구현해 주는데 위즈윅 스튜디오의 VFX 기술이 쓰일 지금 여지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에 직접 투자를 해도 좋지만 해외 증시라 그렇고 양도소득세 뭐 문제도 있고 너무 불편해하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디즈니에 투자하는 방법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작은 회사고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술력만큼은 디즈니가 인정을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디즈니의 팬이라면은, 혹은 디즈니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간접 투자 용으로 한번 사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단식 상승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래 공포니 해가지고 지수가 급락해서 이게 만약 쉬고 있다, 그때 올라타시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이번 주에 웰크론입니다. 예. 자, 후발주죠. 위닉스, 지금 아까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1등줄이 다 갔고, 지금 후발주들이 이제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웰크론은 항상 테마로 급등했다가 한
한 6년, 5년 막 이렇게 쉬어버려요. 지금 다 그래요. 몇 번을 반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고점에 물린 매물들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고점에. 근데 지금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그 수준에 다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걸로 한 지금 13, 14년치를 다 청산할 수 있을런지 지금 되게 그 기대가 되고 뭐 두려움도 있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싸그리 다 없애고 이거를 고점을 13년치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지금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승의 지금 관건은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하치 1등 종목들이 얼마나 양호하게 쉬어주고 시간을 벌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면 이런 웰크론 같은 이런 애들도 결국 전고점 수준까지 가겠죠. 지금 8,000원, 9,000원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등을 아마 기다리고 지금 이 부분을 단기 추천주로 해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웰크론에 대해서 단기 접근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벽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벽산은 흐름이 어땠습니까? 예,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커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벽산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 자체가 꺾인 건 아닌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포트폴리오 그리고 벽산이라고 하는 종목은 유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벽산 현재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보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이번 주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벽산입니다. 제가 왜 자꾸 벽산을 지금 두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동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41선이라고 해요. 이 장기 평설인데 여기를 지금 지난 6월 이후로 처음으로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3,5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한다면 시세는 그 위로 4,500원까지도 열려있는 만큼 벽산 단기적인 시점에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우선은 3,550원, 손절가로는 2,6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벽산에 대해서 한 주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 특징주지 추천주가 아님을 가격에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디젠스인데요, 608원입니다. 상한가 갔는데 608원이에요. 자, 이거를 왜 특징주냐면 지금 이게 이슈예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그 회계감사에서 처음에 한정 의견을 받았다가 적정으로 바뀌면서 한숨을 내셨다. 한숨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주말에까지 출근하면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내밀어가지고 적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런 인지도, 하락이, 이미 신용도 하락이 약간 사람들한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실수로 돼지고기 딱지를 최상급인데 잘못 붙였어요. 마블링도 좋고 한데. 근데 이거 아니다. 잘못 붙였다고, 이거 원래 최상급인데 잘못 붙였어요 하고 최상급 딱지 다시 붙여줬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실수가 아니라 진짜 등급이 떨어졌던 돼지고기인데 지금 너네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미 그렇게 뉴스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적정 의견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뭐 관리 종목에서 안 들어가고 탈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그 신인도 하락이나 이런 걸 피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젠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처럼 회계 그 감사를 받았는데 뭐 의견이 뭐 거의 이제 안 좋게 나올 뻔하다가 뭐 다시 자료를 내놨다 해서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회계 문제로 아마 한정 의견을 받았다가 뭐 적정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그 부분을 탈피하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 그 돼지고기가 최상급인가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본질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 그런 딱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순간에 실수로 넘어가지. 근데 정말 실적이 안 좋아서 차트가 안 좋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되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사업의 문제를 되돌리는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대응을 투자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최근에 그런 회계 문제가 불거지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디젠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한마디로 지금 최근 시장에서 불고 있는 어떤 불안한 모습들이 감사 의견에 대해서 뭐 한정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청원 본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웰크론입니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오늘 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크론이 다시 가요? 그래서 아까 신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더 갈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웨이크론이나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 아래 저는 오늘 특징주로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 중 하나인 웨이크론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웰크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장의 특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고요. 6130번님께서 9,558원에 비중은 2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여행은 지금 거의 최악의 경우를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호텔 신라, 아모레퍼시픽, 정말 이제 중국 소비주는 끝난 것인가? 너무나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 결국은 그 중국 소비는 결국 살아날 것이며 호텔 신라를 10만 원 이하에, 특히나 10만 원 이하도 그 7만 원대 살 수 있는 게가 얼마나 오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둘씩 해빙이 되고 있는 무드가,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에서 항공기를 더 내줬고, 물론 이거는 중국이 잘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프랑스 가서 이러니까 미국이 불안한 거예요. 마크롱한테 가서 에어버스 300대인가? 지금 계약해줬죠. 그거 누가 사줄, 이 전 세계에서 에어버스 200~300대 사줄 수 있는 국가는 누구가 있겠습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안 그래도 민감한 시기. 보잉이 그 사고가 터졌는데 전 세계의 비행기의 반은 보잉이고 반은 에어버스예요. 미국의 보잉과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걸 구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구입을 한 거는 비행기를 왜 사서 비행기를 뭐 항공 그 경납고에 모셔두겠어요? 경납고 무이고 줬다. 항공 거기다가 세워두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늘길에 비행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중 항공회담에서도 우리 그 한국 그 항공사들에게 항공기를 많이 내준 것도 여행을 많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런지 여행사들도 중국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고, 지금 그 저가 항공사들도 일본 소도시에만 치우쳤었는데 중국 노선을 지금 중국 상품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그리고 호텔주들하고 지금 항공주들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제주항공 호텔시라는 지금 주가가 살아났습니다, 이미. 근데 참 좋은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 투어,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그쵸? 지금 지난해 급락을 회복을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저가 항공주, 그리고 호텔주, 면세점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됐다는 거는 결국 여행주도 이 중에서 후발인데 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후발로 지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차트가 무너질 것 같고 암울한데, 다른 걸 보시면 돼요. 다 같이 망하려면 다 같이 망해야 돼요. 면세점, 여행, 호텔이 다 같이 망해야 되는데 다른 게 좋다는 거는 여행주도 지금 거의 악순환 고리의 끝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사 좀 더 보유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사 역시나 이제 업황이 이제 다른 업황들과 함께 시너지가 날 때가 됐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더존 비주온이고요. 46,500원에 비중 20%, 1882번님의 문자입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약 10%포인트 정도 더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웨어 업체란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기존에는 대기업이나 우리로 치면 약 중견기업 정도 수준에만 그룹웨어 시스템을 제공을 하다가 지금은 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 기업에 그룹웨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622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22% 정도의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주가 수준 보게 되면은 지난 7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괜찮고 동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공고한 시장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인 만큼 오늘 약 3.5% 정도 눌림이 잘 발생하는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더존비조는 오히려 지금 정도의 비중을 10% 정도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B 종목이고요. 3660번님께서 9,120원 매수가, 비중은 35%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 신규 상장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너무 속이 지금 타죠. 이거 지금 15년도 8월 달에 71,300원. 근데 지금 7,000원이에요. 지금 이게 10분의 1이 났어요. 지금. 그쵸? 이렇게 가는 것도 드물다 싶을 정도로 신규 상장하고 단 한 번의 반등도 제대로 못한 채 지금 이렇게 어떻게 15년도 4년을 이렇게 하나, 정말 그 속이 탈 텐데 결국 한번 뜨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흥국 F&B 지금 주가도 10분의 1 토막 난 데다가 다행인 건 7만 원에 안 샀다는 거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는 한번 반등할 타이밍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가도 한번 반등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 물량을 정리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9,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음식료주들 중에서 한국 F&B 같이 이쪽 뒤에 있는 기업들, 대표 기업 말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최근에 소식 보니까 푸드테크, 그 푸드 쪽에서 아마 지금 신규 창업한 회사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하고 뭐 M&A도 노려보고 있고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이 한번 발현이 되면서 급등을 할 때 그때 아마 이익 실현을 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국 F&B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36번님께서 컴투스 종목이고요. 10만 5,5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9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천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우선은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목표 가격이 되겠죠. 목표 가격을 10만 5,500원으로 좀 잡고 대응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업종 전반적인 회복세, 업황의 회복이 사실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컴투스 같은 종목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반등의 소폭 나온다 하더라도 또 빼고, 또 올라오면 또 빼고, 계속해서 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어디인지를 쉽게 판단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도 계속해서 밀리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2,800원인데요. 여기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매수 단가까지 왔을 때 가급적 정리하시고 손실은 없게 나오신 다음에 비중이 높으니까 그거를 좋은 종목 또는 섹터의 회복이 나오는 산업군 위주로 분할 매수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산업 4834번님께서 1970원의 비중 4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일섭 소장님, 신일산업이요. 네, 저도 이제 항상 그 신일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천장에. 그래서 굉장히 좀 낯에 익었어요, 항상.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후발주라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위닉스와 크린앤사이언스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앞에다 펼쳐놓고 의식의 흐름대로 설계도를 그리세요. 테마주는. 그린 다음에 거기 관련주들 다 찾아가지고 리스트에 넣어놓은 다음에 전부 창을 여러 개 펴놓은 다음에 동시에 보면서 해야 돼요.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 정도 조정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가 살아있다고 친 가운데 신일산업, 웰크론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지금 신일산업 오늘 돌파했다가 살짝 밀렸는데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가 죽지 않는 한 신일산업, 웰크론 이런 후발주들, 태경화 다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일산업은 2,500원에서 2,700원 라인까지 일단 돌파 시도를 일단 보고 거기를 돌파하면, 그리고 그 신일산업이 그러고 나서 전고점을 만약 돌파하고 나서 쉬고 나서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가 다시 세 번째 급등을 하면 그때는 신일산업은 저 3,000원 이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일산업은 조금 더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가 2147포인트대 약보합권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란불 여전히 켜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3부터 2152까지 반등이 나온 뒤에 장중 조정이 다시 나오는데요. 보합권 수준 2148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2시 이후부터는 지금 약세장 파란불이 좀 많이 음봉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사고요. 외국인 파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었네요. 333억 원대까지 줄었고 기관은 957억 원 순매수 해줍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주로 투신과 연기금이 사는데 연기금이 무려 808억 원이나 현재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 더 늘었네요. 1,448억 원, 2시 이후부터도 한 400억 원 이상이 매도 물량이 더 쌓인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종일 좋은 흐름 보입니다. 현대차 역시 반등이 나왔는데 LG화학이 1.09% 빠집니다. 시총 1위부터 5위보단 6위부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자, 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주총이 있었습니다. 주총이 있었는데 주총 이후에 오히려 급락이 펼쳐지면서 연중 저점까지 지금 밀려 내려간 모습이고 5% 가까운 급락입니다. LG생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밀리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코스피에서는 10위권 안에 두 종목밖에 없지만 이 두 종목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줍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29까지 밀립니다. 730선 무너졌고요.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 보시면 일단 장 초반보다 쭉 밀려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약세장이고요. 급락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168억 원 개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 635억 원, 연기금 43억 원 매수하는 정도고 외국인 470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65,1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IR 이후에 주가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형국이고 중국 뭐 합작법인 얘기까지 조금 전에 기사를 살펴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에는 그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CJENM만 좀 견조합니다. 나머지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빠지는데 바이로메드가 무려 5%, 신라젠 4%씩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HLB, 스튜디오 드래곤, 코오롱 티슈진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만 지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지금 88,000원 초반까지 장중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지수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오늘 시장도 참 어렵네요, 대응하기가. 아, 이거 지금 완전 그냥 테마주 집중 공략의 무슨 시대 아니면 안 되네요, 지금.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추가적인 2년의 또 대세 상승을 위한 정거장일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 갈림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저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주 확산 과정에 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사고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걸 찾은 다음에 이제 먼 걸 찾아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가까운 거는 강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오래 질 수 있죠.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약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 생각의 흐름으로 주변줄 찾는데 문제는 주변줄 말 그대로 주변. 그냥 그거예요. 내 베프가 있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는데 베프는 정말 친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은 그보다 떨어져요. 인간관계의 밀도가 떨어진다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보시면 상승률 상위가 다 그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공기청정에서 다 확산이 된 거예요. 공기청정을 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스닥의 7위인 안국약품은 또 갑자기 왜 14% 갔냐? 안국약품이 진해거담제를 만드는데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은 가래가 많이 낀다. 그래서 안국약품이 진해거담제를 대표 상품으로 하네? 그래서 안국약품이 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웰크로는 아까 전에 미세먼지가 사계절로 하니까 올라가니까 오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도 똑같죠. 4위 NX, 갑자기 가구업체 이게 왜 올라왔나? 위닉스가 펫 공기청정기 만들었어요. 강아지, 고양이 털 많아가지고. 근데 NX는 뭘로 지금 히트를 쳤냐면 학생 가구가 안 돼요. 학생이 줄어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보다 숫자가 많은 게 생겼어요. 반려견, 반려묘. 그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 반려견, 반려묘 전용 가구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강아지가 올라가기 쉽고 사이로 빠져나오기 쉬운 책상, 테이블 이런 걸 만들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위닉스의 펫 공기청정기와 NX의 반려묘, 반려견 가구 그게 얽혀가지고 얘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로 간 거예요 또.
6위 신일산업은 당연히 후발주로 간 거고 지금 그거 이외에 16위 태경화학 그 인공광고 관련주로 간 거고 지금 다 걸쳐 있죠. 그거 이외에 또 한세실업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오른 거고 지금 여기에 코스닥 상승률 6위 CKH도 화장품 사업 진출한다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세먼지 테마주라는 강력한 테마가 하나 있고 다른 것들은 각 개별 기업의 어떤 특정 이슈로 해서 오르는 거 이것 빼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지수 관련주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찝어서 한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이런 거를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또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있어서 자기 턴을 기다리던가 정말 나는 발빠르다고 하면 자신감이 있으면 이걸 뛰어들어서 시장을 이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쉽지가 않은 시장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조금 움직임이 좋을 것 같더니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법도 결국에는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언제나 대하게 마련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순매수가 계속해서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4조 이상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흐름이 좋았기에 3월이라고 한 달 동안 약간의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전부터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 이것 또한 결국에는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일 뿐, 제 개인적으로 시장 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대응하면은 분명 대한민국 시장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늘과 같은 주가 하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에 접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5% 소폭 내리면서 2145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결국에 급락 마감이 됐네요. 1.14%나 빠지면서 728.4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리합니다. 1원 10전 올라가면서 1134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우리나라의 영향은 굉장히 미비했던 하루였죠. 오늘 시장은 2132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이 매수로 강력 대응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됐다. 뭐 이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소폭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기관이 1,190억을 샀어요. 자, 그 중에 800억을 기금이 삽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결국 시장을 방어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고요. 외국인들은 선물에서는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에 기관 현물 매수는 항상 상승 쪽이었는데 오늘은 상승은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60일선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하신 60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캔들의 양운 안으로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어저께는 이틀간 60일에서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한 때 60일선을 완전히 붕괴했고요. 종가상으로 일단 무너졌습니다. 60일에서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60일 지켰기 때문에 하방 경직선을 확보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양운 안에 진입을 안 했다면 하방 경직선 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요 정도 위치에서는요. 자, 그러나 지금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점점 강화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얘기는 60일선이 하방 경직선의 마지노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0일선 상의 마지노선이 깨진다 하면 최소한 구름대 양원 하단까지는 봐야 됩니다. 21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후행 스팬이 한번 캔들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눌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갑자기 매도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한 400억이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죠. 물론 연기금이 받아주는 건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적어도 외국인들의 선물만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도 완벽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했어요. 자, 상승을 했지만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파른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저께 미국장에서 옐런이 사실은 이번에 일드 커브가 침체가 아니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하루 만에 CNBC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연준이 제로 금리 종료 후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9월이 유력하다. 실제로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56% 정도가 9월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거는 현재 경기 침체를 보고 있죠. 결국 옐런은 침체가 아니고 금리 인하 시사 조건을 내비쳤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거죠. 전 FRB 수장도 이 발언을 했는데 시장 관계자도 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럼 FOMC는 명분을 찾으려 하겠죠. FOMC 회의에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FRB 의원들이 명분을 찾을 겁니다. 그 명분이 결국에 가서는 지표 아니면 시장이 정말 침체가 되고 있는 확증되는 증명되는 자료가 좀 필요할 거다. 근데 그 시점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어제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미국의 서브라임 모기지가 나왔을 때도 1년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장 관계자들은 절대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으니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벤 버냉키 기자이 그걸 지켜보다가요. 2008년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엄청난 속도로 하죠. 0.5, 0.5씩 내립니다. 근데 그래도 시장은 방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죠. 결국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 이슈들을 얼마나 빨리 받아서 대처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 레벨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상당히 상승해서 주가가 예전보다 고점, 그러니까 2008년도가 14,900이었어요. 거기보다 지금 지수가 얼마입니까? 25,600이니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100% 인정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9월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실 속에 있다면 연준이 빠른 템포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재료가 없으면 시장은 계속 멍드는 상태가 지속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일봉상으로는 일단 올라섰어요. 그러나 후행 스팬은 아직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전략적 행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캔들과 후행 스팬의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지고 내려가는 캔들을 뚫고 가는 것이 가장 정석적 패턴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의 이 버티는 이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특히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3거래일, 이틀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는 저항대 안에 갇혀있는 후행 스팬의 모습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기에는 버거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와 맞물려 갑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노무라 증권에서 얘기합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4Q, 4분기에서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 금리 인상이 없다면 결국 금리 역전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있고, 또 3월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면 다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은행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면 금리 역전차가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적 흐름상으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은 다시 제로금리로 갈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시그널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한두 달로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상당폭 흐르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 다시 되돌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사이에 금리는 상당폭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감안한 토가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노무라 증권의 예측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 9월에 안 한다면 4Q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시장에서는 좌측 깜빡이가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킬 확률이 높다라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시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국내 시장의 상태로서는 쉽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은 하락하다가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마감하는 모습이죠. 캔들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전년 대비 거의 3분의 1 정도를 내놨습니다. 전년도에는 16조 정도의 영업이 나왔는데 지금 6조도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때까지 삼성전자는요 실적 발표를 당일날 다 했습니다. 근데 미리 시장에 뉴스를 내보내는 건 좀 대단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삼성전자가 실적이 저조할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번 실적 3월 달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6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닥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지하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지하가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은요 한 번에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면 최소한 3분기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6월 달에 한 번에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믿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6월 달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차후 실적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저조하게 나올 거라는 밝혀지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올라왔죠. 제가 주봉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 주봉 차트의 상을 못하면 이 추세선을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이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에선 주가는 밑으로 흐를 확률을 열어둬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서 국내 시장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시장, 그 코스피 거래 시장은요, 삼성전자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를 100% 믿지는 말자. 그러나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는 결국 삼성전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시장을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